네, 광주 그리고 경남 소식 현장을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많은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전해드린 대로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그게 걱정인데요. 폭우의 원인과 또 비 피해를 대비하는 방법 맹소영 기상 컬럼니스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비 피해 상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네. 지금 대부분 한 200mm 안팎의 비가 내렸는데 특히 예. 가장 극심한 피해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는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500mm가 넘는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도 양이지만 특히 이제 거센 빗줄기가 강해졌던 새벽 시간대에는 1시간 만에 100mm가 넘는 양의 이제 집중호우의 형태, 거의 극한호우의 형태의 비가 내렸는데 예. 전체적인 양으로 봤을 때도 특히 충남 서산 같은 경우에는 1968년부터 기상 관측을 시작을 했거든요. 예. 이때 관측 이후에 하루 총 통틀어서 총 강수량이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1시간 만에 내리는 보통 이제 비의 강도를 볼 때는 1시간에 얼마만큼의 비가 내렸느냐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예. 거의 100mm가 넘는다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사실 상상하기가 힘든 정도 양입니다. 왜냐하면 시간당 10mm 비부터도 우리는 우산이 필요할 정도의 우산이 없으면 불편할 정도의 비이고 네. 보통 한 30mm 40mm만 돼도 양동이가 쏟아붓는 정도의 비인데 이거에 거의 한 3배 이상의 굉장히 거친 비는 폭포수 수준 안에 들어갈 정도의 비이기 때문에 강한 비가 짧은 시간 안에 집중했는데 거의 2, 3일 만에 누적 강수량이라고는 하지만 예. 총 통틀었을 때는 하루도 채 걸리지 않는 시간에 50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비구름이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전남과 경남 지역으로도 300에서 많게는 400mm 이상의 아이고. 거의 뭐 장마철보다도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그런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양이 300, 400, 또 충남은 500까지 내렸다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여기서 잠깐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저희도 이제 뭐 뉴스에서 극한호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게 어떤 기준이 명확히 있다고요? 뭐 물폭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좀 위압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현들은 지금 좀 정제해서 사용하고 예.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극한호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상청에서 2023년, 2022년이죠. 그때 이제 기상청 부근에서 신림동의 반지하에 침수 피해가 발생을 해서 세 예, 예. 모녀가 이제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던 그 사고를 계기로 이듬해에 1시간에 72mm 이상의 비가 예고가 되거나 1시간에 50mm, 3시간에 누적 강수량이 90mm 이상으로 예보가 될 때 기상청에서 긴급 호우 재난 문자를 발령하는 그 기준이 되는 극한호우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을 하기 그렇군요.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극한호우의 기준이 되는 지역들은 이제 기상청에서 행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바로 기상청에 직접 이제 문자를 발송을 하는데 예. 이럴 경우에는 대비보다는 이제 그 지역에서 대피하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이제 개념이라는 거가 어떻게 예. 보면은 달라지고 있는 이 뉴 노멀 시대 안에서의 변화가 되고 있는 이제 새로운 어떤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극한호우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중대본 3단계를 가동했고 어젯밤에는 비구름들이 충청과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남부지방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죠. 전라도와 경상도, 뭐 저희가 앞서 LTE로 연결을 했습니다만 양동이 폭우가 쏟아진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번 비 장맛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다 같은 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기상청에서는 명확한 비의 원인을 규명을 해서 그 비의 이름을 좀 붙여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나기 같은 경우에도 집중호우 형태로 내리기는 하지만 특히 이제 장맛비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 자체가 거대한 덥고 습한 공기와 거대한 차가운 공기, 그러니까 서로 성격이 다른 공기가 대립하는 면에서 체계적으로 내리는 이제 비의 양상인데 예. 이 비의 체계 양상의 중심이 되는 그 비구름의 중심이 어제 이제 밤 사이에, 그러니까 수요일과 목요일이 넘어가는 이제 밤 사이에는 이제 충남 지역의 중심으로 거의 오랫동안 좀 정체가 되어 있는 그랬었죠. 상황이었다고 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오후부터는 이제 전남과 경남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비구름의 중심대가 점차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집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마 때문이라 말씀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6말 7초, 6월 말부터 7월 초를 장마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올해는 그때 폭염이 이어지다가 지금 7월 며칠이죠? 지금 7월 18일이니까 18일입니다. 거의 중순에서 말로 넘어가는
이 상황에 온 장마 좀 너무 변덕스럽다고 느끼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의 과거에 나타났던 기후에 대한 기준들이 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기상과 기후, 우리나라의 기후를 연구하는 그런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제 어떤 계절의 개념 체계도 좀 다르게 돼야 되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매년 이렇게 장마가 나타나는 패턴 자체가 달라지기는 하고 있지만 올해는 좀 유독 심합니다. 그러니까 중부지방의 장맛비는 기상청에서 끝났다라고 종식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즉, 뭐 장마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비가 앞으로 더 옵니다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전문가적인 기상학적인 관점에서는 찬 공기가 이번처럼 남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중부지방으로는 장마 종료 선언을 하지 않은 건데 이번 찬 공기가 좀 더 남쪽으로 깊숙하게 내려왔고 그리고 남쪽에 덥고 습한 공기도 극하게 좀 대립을 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기상청에서 장마의 기간과 시종은 이제 미리 이제 이쯤이 되겠습니다라고 예보는 하지만 사실 사후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여름철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좀 자료들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남부지방의 장마도 시작은 이랬고 마지막은 어땠다라고 하는 분석을 통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7월 1일에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종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남부지방의 장마 종료 시점도 이번 비가 명확하게 어떤 비로 원인으로 내렸느냐를 규명을 했을 때 예, 남부지방의 장마 기간도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중부지방은 이번이 좀 마지막에 장맛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긴 또 생각해보면 저희 MBC도 매년 뉴스특보로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전인가요? 8월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많은 피해가 있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께서도 안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비 피해 대비를 잘 하셔야겠고 충남 말씀하신 대로 50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 폭우로 마을이 잠기기도 했고 이게 200년 만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확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죠. 요즘에 이렇게 좀 극한호우의 형태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지구온난화인 거죠.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고 예. 그동안 1도 정도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대기 중에서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7%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 200년 전에 비해서 한 1.5도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대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은 한 10% 이상 늘어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결국에 수증기라고 하는 것은 이 비구름의 연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하게 대립하는 그런 공기들이 과거와는 다른 패턴도 있지만 계속해서 연료가 되는 수증기를 공급을 받게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비구름의 중심이 있기도 했었지만 그 지형적인 영향으로 봤을 때 서쪽의 서해에서 계속 유입되는 수증기량으로 인해서 비구름이 좀 더 폭발적으로 발달했던 원인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히 뭐 지난 이제 장마 같은 경우에 남부지방에도 뭐 마른 장마라는 표현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장마라고 하는데 장마가 무색할 정도로 한 20mm 이밖에 그러니까요. 내리지 않은 지역들도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예. 이것도 요번의 비와 조금 유사했던 게 장마 전선이 형성이 되는 거는 굉장히 체계적인 비의 형태가 나타나야 돼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시작이 됐고 장맛비가 내립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폭넓은 지역에 비가 내렸거든요. 이번처럼 전국적으로. 네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장마 전선이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만 집중적인 비구름이 발달이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되지 않아서 장마 기간인데도 이렇게 지역적인 편차가 많이 일어나는 것 역시 또한 예보도 좀 힘든 어떤 시그널이고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굉장히 예전하고 달라진 그런 이제 장마의 모습이라고 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비 피해가 심각했던 이제 지역마다마다 분석을 해주셨고 이제 국지성 호우 이야기를 해볼 텐데 비가 한 곳에 집중돼서 내리는 걸 국지성 호우라고 하나요? 어떤 현상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비가 내린다고 하는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비가 내리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비가 내리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은 낮에 너무 더울 때, 아하. 더운 열기는 뜨겁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그렇겠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더위가 극심할 때도 이 이제 들끓은 그런 이제 뜨거운 공기들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나기 구름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형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기가 산을 마주했을 때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산을 넘는 과정에서 산간 지역에는 더 많은 양의 비가 집중이 되기도 하고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공기는 상대적으로 무거워서 내려오려고 하고 따뜻한 공기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올라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격이 다른 공기가 만났을 때도 상하 간의 불안정이 심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비구름인데 지금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같은 맥락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네네.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극심한 어떤 공기 대립이 심해지다 보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찬 공기와 더운 공기의 극심한 어떤 대립으로 인해서 이번에 좀 많은 양의 비가 한 곳에 집중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비가 내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천둥 번개가 2만 번이 넘게 치는 걸로 이제 기록이 됐거든요. 소리도 엄청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제 밤에. 이렇게 예. 뇌우가 친다라고 하는 것도 강한 상승과 하강 기류가 이렇게 생기는 그 과정 안에서 이 구름 안에 작은 물방울들이 마찰을 하는 과정 안에서 전하가 움직이면서 전기작용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예. 뇌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뭐 극심할 경우에는 뭐 벼락과 천둥도 있기도 하지만 우박이 때리는 이런 경우들이 지금 이제 공기 중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극하게 대립을 하는 그런 공기 싸움으로 인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매섭게 비가 내리고 있구나라고 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 대표님 설명 듣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기후위기라는 말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나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근데 비가 내리면 사실 침수 피해도 걱정이지만 산사태가 더 무섭거든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대비책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산사태 지금 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진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지금 이제 비는 어느 정도 소강 상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구조의 비구름들이 어느 정도 좀 와해되면서 오늘 오전 중에는 어느 정도 좀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곳이 많지만 예. 지금 충남과 광주 전남 일대, 그러니까 이미 많은 양의 비가 누적된 지역에서는 여전히 산사태 경보가 유지 중이고 충북과 영남 일대 지역도 산사태 주의보인데 보통 산사태에 이렇게 주의보와 경보에 노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산이 그러니까 토양에서 물을 이렇게 흡수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토양 이제 물의 함유율이 보통은 한 80% 이상까지 다다랐을 때 보통은 이제 산사태 주의보 내지는 경보가 내려집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양의 비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남부지방은 300mm 이상. 그밖에 이제 충청과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mm 이상의 비가 예보가 됐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토양들이 많은 그런 이제 물기, 빗물들의 그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비탈면을 따라서 쓸어 내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산비탈 아래에 위치한 도심들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에 굉장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예. 특히 경북 지역과 이제 경남 지역 중에서는 올해 이제 봄에 굉장히 극심한 산불을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때 소실됐던 산림들이 굉장히 많은 양인데 결국에는 이 산에 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산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토양을 잡아줄 수 있을 만한 그 기둥이 없어진 상황이라서 거의 더 산사태에 걱정이네요. 그 노출되는 위험도가 200배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가 산사태의 위험도가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양의 비 예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산림청에서 발표하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이제 계속해서 접속을 하셔서 내가 위치한 주변 지역들이 지금 산사태 노출에 얼마나 위험 정도인지를 좀 파악하시는 게 좋고 사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양의 비로 인해서 거의 지금 위험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물론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대비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행정당국이나 소방당국에서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200~300mm 또 이제 토요일까지 예보돼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 비가 끝나고 나면 다시 폭염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요? 아직 많은 양의 비가 이후에 예고가 된 상황에서 좀 폭염 얘기를 하기가 조금 앞서기는 합니다만 네네네. 다시 더워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번에 중부지방의 마지막에 장맛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예. 결국에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덥기도 덥지만 끈끈한 열기를 가져다주는 체감 더위를 높게 만드는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거대하게 지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건식 더위가 좀 이어졌다라고 하면 그 전에 뭐 40도 안팎까지 올랐던 그 기온이 상하간의 더운 공기가 우리나라를 이중으로 겹겹이 덮었던 그런 날씨 상황이었는데 예. 이번 장마가 끝나기 무섭게 일요일부터 이제 낮 최고 기온 30도 넘는 지역들이 많고 또 이제 상대적인 체감 더위까지 30도, 33도 안팎까지 이르르는 지역들이 지금 눈에 띄게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밤더위인 열대야도 시작이 되고 낮에 폭염이 지속되는 날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예. 일단 주말까지는
일단은 폭우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 이번 폭우 잘 넘기고 나면은 다음 주부터는 다시 더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기상 정보를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말씀대로 우선 폭염은 둘째고 지금 이제 토요일까지 있을 폭우에 대한 대비를 우리 모두가 해야겠습니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비 피해 상황과 또 대비책을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